4장이라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그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나중에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돌 때 잘 돌아간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시겠죠. 그 다른 거는 JSP만 테스팅할 거라서 다른 거는 만들 필요가 없고요. 서블릿이나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뭐 웹.xml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고 기본으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04고요. 04.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JSP 내장 객체니까 JSP 이렇게 베이지 그냥 JSP까지만 쓰겠습니다. 써서 엔터 쳐가지고 피니시 눌렀습니다. 누르면 이제 가만히 계시면 이게 전부 다 세팅이 되죠. 됐고요. 개발은 어디다 하냐면 src 메인에 웹APP에다가 이제 하시면 되고 웹APP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그 다음에 JSP 파일을 만든다. 첫 번째니까 지금 07 언더바 first 07 언더바 first 페이지 .jsp.jsp는 안 쳐도 되니까 엔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irst 페이지 한 개 만들어 두세요. 이제 웹APP에다가 만드셔야 되고요. 웹APP에다가 이렇게 first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얘가 지금 서버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로퍼티스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서버에 보시면 여기 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로컬호스트에다가 돌릴 거죠. 로컬호스트 선택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 해서 적용시켜 주시고 타겟 런타임 보면 타겟 런타임은 통깨크로 되어 있습니다. 어플라이 클로즈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컨트롤 F11 누르면 이제 그 로컬호스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 로컬호스트 서버스에 가보시면 그 로컬호스트 밑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 실행이 아직 안 돼서 그런데 여기 한 개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한 개만 존재하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걸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제가 서버를 선택했죠. 이 서버에 실행했다고.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서버 선택하는 게 사라지고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써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표시하는 거는 안 하고 포워드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바입니다. 원래는 이게 서블릿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서블릿 프로그램을 작성을 안 하고 JSP로 하신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데이터 세팅을 이제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고요.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독타입은. 왜냐하면 여기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데이터 세팅하고 포워드 시켜가지고 그 JSP 출력하는 JSP를 따로 만들었죠. JSP인데 얘 자체가 서블릿이니까 자바입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퍼센테이지 커서 표시 이 부분이 자바 부분이죠. 여기다가 이제 자바 코드를 짜시는 거죠. 여기가 저는 이제 스크립트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자바 부분입니다. 자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 이게 스크립트릿이구나, 자바를 코딩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먼저 이제 저장 객체에다가 그 4가지 저장 객체, 4가지 저장 객체의 데이터 넣기를 해보는 거죠. 이름과 키 앤 밸류, 키, 콤마, 밸류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기본 객체이기 때문에 페이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페이지 객체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예요. 그 페이지 객체는 지금 현재 요 전체적인 JSP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페이지 객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장하려는 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입니다. 페이지 컨텍스트 쓰시고요.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set attribute, set 쓰자마자 set attribute, get attribute 이렇게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뭐 인티저도 한 개 더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앞에 거 위에 걸로만 이름하고 밸류만 사용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고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name 이렇게 썼습니다. name. 근데 이렇게 name이라고 쓰시면 이제 똑같은 name인데 그 똑같은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어떤 네임을 가져오지 이런 거를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 네임을 가져오지 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으시고요.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여기는 페이지 네임이다. 페이지 네임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네임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이걸 다 똑같으니까 4개를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페이지 컨텍스트 대신에 리퀘스트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컨텍스트 대신에 이제 그 세션이라고 써주시고, 페이지 컨텍스트 대신에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해라 이런 얘기죠. 이 페이지는 JSP에서만, 요 리퀘스트는 요청받으면서 끝날 때까지, 세션은 이제 그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그 연결이 된 상태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은 서버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얘는 현재 JSP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JSP에서만 이렇게 되고요. 그 리퀘스트는 요청부터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이 끝날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은 이제 접속이죠. 접속 연결 해제할 때까지, 보통 가만히 안 들이고 한 40분 정도 놔두면 접속이 자동 접속 해제가 됩니다. 해제. 그 서버가 보편적으로 이제 타임을 한 40분 정도로 맨 처음에 세팅을 해놨는데, 그 다른 쪽에서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계속 연결이 계속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40분이 아니라 이제 더 시간을 늘려놓은 거예요. 늘려놔서 얘를 이제 계속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아예 해제해버려서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접속이 40분은 자동 해제가 되는데, 또는 브라우저를 끄면 얘가 접속이 끝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접속이 끝났다는 얘기는 원래는 40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데,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키면 새로운 세션을 만들면서 그 같은 세션 아이디로 접속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접속이 끊어진 걸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는 40분 후에 접속이 해제가 됩니다. 40분 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서버 시작과 함께, 서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한번 세팅해 놓으면 서버를 리스타트 하면 그게 끝나는 거죠. 리스타트해서 하게 되면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그때 이제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 넣기를 네 군데다 넣어놨어요.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보자 해서 콘솔에다가 찍는 걸로, 시스오로 전부 다 찍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출력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같은 페이지니까 같은 JSP에서 이제 데이터를 꺼내서 각각의 데이터를 꺼내서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해보자. 이제 제가 확인해보는 거죠. 얘가 데이터가 잘 있나, 잘 세팅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데, 이때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포워드 시킬 거라서, 포워드 시켜버리면 이전 포워드 시키면 이제 여기서 출력하는 시키면 여기서 브라우저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거는 다 무시당합니다. 클라이언트로 보낸 내용은 없어진다. 사라집니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지금 포워드 시킬 건데, 포워드 시키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출력한 게 다 사라진다고요. 아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출력하는 거를 저쪽 JSP에 가서 출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출력해 놓은 모든 데이터는 이제 화면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력 하나마나가 돼버리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다가 출력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콘솔로 출력한다 이런 얘기예요. 콘솔로 한번 출력해서 사용해 보시면, 저희가 system.out.println 써가지고요. system.out.println 써가지고 쌍따비 찍으시고, 이제 first page.jsp에서 찍고 있어요. 대시를 막 써가지고 구분하기 편하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만 찍고 있어라고 쓰시고, 그 맨 처음에 하는 거는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그 하나의 페이지 속성, 하나의 요청 속성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썼는데,
여기다 이제 내용 편하게 해서 하나의 페이지라기보다는 하나의 JSP입니다. JSP 속성. 그 페이지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JSP가 그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포워드 시키거나 인크루드 시켰을 때 거기서도 먹나 안 먹나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사용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속성. JSP 속성에서는 이제 저희가 페이지 컨텍스트 데이터 가져옵니다. get attribute. 그 다음에 이름만 씁니다. name을 여기다 써주는데 name이 그냥 name이에요. name. 요 name을 변수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냥 함수로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예, 지금 이제 name으로 그냥 썼습니다. 4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요청부터 끝나는 데까지 요청 속성에다가 저는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get attribute 이게 스컵이 아니라 get attribute인데 get attribute 스컵이 아니라 get attribute 예. 예, 됐습니다. attribute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예. 하고 예. 제가 잘못 쓴 거예요. attribute 스컵이 아니고 attribute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세션. 세션이 접속, 그냥 세션이라고 썼네요. 세션이라고 썼고, 접속입니다. 접속. 이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썼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예. 그래서 그 세션은 그냥 세션이라고 썼고요. 요거는 접속에 해당이 됩니다. 세션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접속이 일어나면 한 개의 세션을 두고 관리를 해준다.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서버에 해당되는 게 서버가 실행되고 끝날 때.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네, 됐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자. 그리고 포워드 시킬 건데 그냥 요거를 이제 여기 콘솔 부분을 보셔야 되니까 지금 이제 포워드 안 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실행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 콘솔에 보시면 다 찍혀요. 이렇게 페이지 네임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개는 페이지 네임이고 한 개는 리퀘스트 네임이네요. 리퀘스트 네임, 그 다음에 한 개는 세션 네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네임, 어플리케이션 네임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지금 현재는 이제 데이터가 다 존재합니다. 페이지 네임도 존재하고, 리퀘스트 존재하고, 세션 존재하고, 어플리케이션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JSP를 이동시켜 보자 이거죠. 같은 요청인데 JSP를 바로 이동시켜서 출력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썼던 거를 여기는 그 URL은 first 페이지 된 JSP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을 이제 second page.jsp에서 하는 거죠. URL은 동일합니다. URL은 그냥 first page.jsp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요거에 처리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동시키는데 이제 출력을 어디서 할 거냐 이거죠. 출력을 저희가 second page.jsp 앞에 07 언더바 붙어 있죠. 07 언더바 JSP로 이동해서 이제 사용자 브라우저에 출력한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그 세컨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아시겠죠? 보낼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리스폰스 샌드리한테는 URL이 바뀌는 거고요. 그 처리가 다 끝났으니까 처리된 거를 이제 쓸 때는 리퀘스트 쓰시고요. 리퀘스트 쓰시고 get 리퀘스트 디스패처 해서 URL 정보를 여기다 쓰십니다. 같은 곳이면 그냥 파일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07 언더바 세컨드 page.jsp를 만드셔야 되죠.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고 포워드 시키자. 포워드 시키면 이제 출력을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출력을 여기다 리퀘스트 점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전달해서
리스폰스를 전달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 객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기본 객체입니다. 미리 생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라미터를 전달받기 때문에 전달받은 걸 그대로 전달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출력한다 이게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이렇게 쓰는 의미가 이제 포워드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워드를 이용해서 그 처리가 다 끝났으니까 데이터 출력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브라우저 쪽에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JSP를 우리가 따로 만들었는데 07 언더바 second page.jsp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URL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이제 JSP 정보는 URL이랑 상관이 없어요. URL에 나타나지 않는다. 저희가 본 거는 이제 요거 지금 그 first phase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first page.jsp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썼기 때문에 07이라고 쓰겠습니다. 07 언더바 first page.jsp에 해당되는 것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URL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URL 저희가 URL 주소란에는 이걸로 표기된다. 그 밑에 있는 걸로 표기되지 않아요. 여기 세컨 페이지는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만들어 놓은 거서 이제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에 여기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브라우저에, 그 다음부터는 브라우저에 이제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1번, 여기 07 second page.jsp, 이걸로 이제 JSP를 만들어야 되죠. 만듭니다. 웹 app에다 오른쪽 누르시고요. new 하시고요. JSP 파일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그래서 파일 이름 쓰시고요. finish. 똑같은 이름은 써졌기 때문에 전혀 이제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JSP 지금 하고 있습니다. JSP 기본객체 JSP 하고 있는데 이제 뭐가 남아 있는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출력되고 있는 데가 이제 뭐 H1 태그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07 second page.jsp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아시겠죠? 네? 예, 동작하는 거는 이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브라우저를 이렇게 해놓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URL은 뭐가 나온다? first page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07 first page.jsp 가 유지가 되면서 출력만 어디서 해요? second page.jsp에서 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URL 요청받은 요 URL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07 first page.jsp가 유지가 되고 지금 이제 만든 거는 07 second page.jsp 를 만들어서 브라우저에 출력을 할 때는 이제 세컨 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부 다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는 거죠. 해봐서 써보자. 이런 얘기인데, 저장된 데이터는 뭐 하나의 페이지 속성, 아까 시소를 만들어서 썼던 거 만들어가지고 써서 이렇게 시스템.out 프리테일에 썼던 거를 이렇게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시스템.out으로 출력한 게 아니라 이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로 출력했죠. 근데 여기 하나의 속성이라고 그냥 쓴 거죠. 이렇게 쌍따옴표 안 쓰고 하나의 JSP 속성을 여기다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그 표현식에 의해서 썼던 저희가 아웃점 이렇게 안 쓰고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꼴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점에서 get에서 쓴 것을 일단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 원래는 아웃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아웃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아웃점 안 쓰고 이렇게 써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요거를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이 복사해서 4개를 전부 다 하시고 줄바꿈 해야 되니까 맨 뒤에 BR 태그 넣어주시고요. BR 태그를 넣어서 복사할 걸 그랬나봐요. 한글이네요. 예, BR 태그를 넣어서 줄바꿈하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서 사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개의 요청에 대한 속성, 한 개의 세션인데 세션이 접속입니다. 세션 해당되는 게 접속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얘는 서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이제 서버에 해당되는 거고요. 서버.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을 하자. 그 밑에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 대신에 리퀘스트. 예.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게이션. 이렇게 해서 해보자. 됐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JSP는 바뀌었어요. JSP는 출력하는 JSP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소란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그 JSP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JSP 속성에서는 널이 나옵니다. 얘는 JSP가 원래 여기 first 페이지 07 언더바 first 페이지 JSP에서 second 페이지로 바뀌었죠. 되셨나요? 그래서 원래 first 페이지에서는 얘가 존재하는데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JSP로 이동을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JSP가 이동이 되니까 걔가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JSP 내부에서만 쓰게 되는 이런 객체가 됩니다. 되셨나요? 내부에만. 그리고 요청이 끝났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네임 해가지고 되시면 이제 페이지 이동을 시켜요. 페이지 이동을 시켜서 다시 찍어보면 그 리퀘스트가 과연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보기 위해서 저희가 페이지 이동을 시키는 것을 한 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앵커 페이지 만들고 이제 세 번째 JSP로 이동하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출력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자 앵커 태그 한 개 만들었고요. href 만들어서 속성 그리고 이제 여기 second.jsp가 아니라 third.jsp 07 언더바 third 됐죠? 맞나? THIRD 맞죠? 예, 저 영어 약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데이터 확인하기 확인하기를 하시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확인하기를 하셔서 이제 테스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 이제 세컨에서 이렇게 새로 고치 이거 만들어야 되는 다른 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세컨이 아니라 third 페이지 이렇게 출력하라고 시키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세컨 페이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이제 여기 세컨 페이지가 아니라 third 페이지로 바꾸는 거죠. 여기다 이제 07 언더바 third 페이지 됐고요. page.jsp 오케이 이렇게 만들고 third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데이터 이렇게 출력하는 건 동일하세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third 페이지다. 지금 이제 third page.jsp에서 출력하고 있고요. 됐죠? 출력하고 있고요. 요거 맨 마지막에 앵커 태그 있는 거는 지우시는 거죠. 지워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됐죠? 복사 붙여넣기 하면 쉽게 되는구나. 죄송해요. 다치게 해가지고 연습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나한테 살이 되고 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래서 이제 풀스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쪽에 JSP가 다르니까 JSP는 사라졌어요. 벌써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이제 리퀘스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른 요청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URL이 달라졌어요. URL이 달라지면 그 리퀘스트에 담겨놨던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된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시겠죠? 근데 세션에 담은 거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세션도 테스팅을 해보려면 브라우저를 다른 걸 써보셔야 돼요. 브라우저 중에서 그 윈도우 깔면은 저희가 되는 브라우저 맥 사용자는 기본 브라우저 뭐 깔려요? 그럼 사파리 있나요? 그럼 사파리 실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엣지를 실행할 건데요. 엣지. 그래서 여기 모든 앱 이렇게 모든 앱 선택하셔가지고 그 엣지를 여기 크롬을 쓰면 같은 이런 세션을 접속이 되기 때문에 크롬을 여러 개 열어봐야
이게 세션은 같은 세션을 씁니다. 그래서 예, 크롬 말고요. 다른 브라우저, 엣지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엣지 뭐 이런 거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했습니다. 뭐, 예, 해가지고 했고요. 여기다가 그 지금 테스팅하고 있는 요 주소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시고 이쪽에 주소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세션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어플리케이션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브라우저가 다르더라도 이거는 컴퓨터가 서버가 이 크롬에 나와 있는 컴퓨터 접속하는 사람과 엣지로 접속하는 걸 다르게 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접속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 사람 이제 세션을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그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한 거랑 동일하게 이제 테스팅해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컴퓨터에서도 내 컴퓨터에 접속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은 남아 있는데 뭐는 사라진다, 세션은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테스팅 안 하셨더라도 브라우저를 다른 걸 쓰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